네, 아로마 테라피 14주차, 마지막 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교시에는 바로 소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향 또는 향료라고 하는 의미이고,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치료 또는 치유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는 바로 향을 이용한 치료. 그래서 향기 치료 또는 향기 요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즉, 식물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얻게 된 에센셜 오일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을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아로마 테라피가 미용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또는 우리 피부 관리라든가 마사지 이런 용도로 이제 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러한 향료 식물들, 향을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치료, 질병의 치료, 예방 이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재들, 이런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질병을 예방을 하고, 또는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음식의 풍미라든가 향이라든가 또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높이는 그런 용도로 소위 향신료라고 하는 스파이스, 그리고 허브,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식재료, 채소들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서 이용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향신료 그리고 허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고,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살펴봤는데, 바로 이러한 향을 가지고 있는 향료 식물들, 이러한 향료 식물들이 결국은 향신료 또는 허브라고 하는 것이 소재로서, 음식을 갖다 만드는 소재로서 우리 유럽 또 세계사의 어떤 역사를 갖다 바꾸는 그러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바로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서구의 각 국가들이 동양으로 그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새롭게 항로를 개척해 가면서 이동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대륙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이제 배경에서 바로 향신료인 스파이스와 그리고 향료 식물인 허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런 배경에는 중세 유럽이 처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숨가쁘게 변화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교시에는 바로 이러한 중세 유럽의 현황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역사를 바꾸게 된 그러한 이제 향신료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과의 무역을 갖다 활발하게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베니스 상인들 또는 오스만 투르크에 있는 상인들은 막대한 부를 갖다 이제 축적을 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바그다드,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하다시피, 그쵸?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바그다드 같은 경우도 동서양을 잇는 그런 요충지로서 굉장히 그 동서양의 무역이 활발했었던 이제 그런 지역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활발하게 무역이 일어났고, 또 그러한 이제 대상이 바로 향신료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직접 구하고자 또 더 부를 갖다 축적하고자 이 서구에 있었던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는 동쪽으로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의 향료를 갖다가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에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중심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러한 이제 향신료. 그건 이제 뭐냐면은 후추,
첫 번째 후추예요. 두 번째가 계피고, 세 번째 육두구, 그리고 정향이에요. 바로 이 육두구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만났었냐면요, 사실. 예,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에 있는 반다라고 하는 섬에서 자생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로가 개척이 되고 그러기 전에는 동방으로부터 육두구 정향을 갖다가 들여와서 어마어마하게 거기에다가 이윤을 붙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요거는 동방의 향료라기보다는 중동의 향료인데요. 블랙커민. 중동도 아시아잖아요. 그렇죠? 예, 블랙커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특히 중화 요리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오향. 이런 것들이 동방 향료 무역에 있어서 주요 품목으로 자리를 잡았었던 것이에요. 자, 잠깐 하나씩 살펴본다면은 제일 먼저, 예, 후추. 후추라고 하는 것은 후추과의 덩굴 식물이에요. 한자로 호초라고도 부릅니다. 요 후추는요, 인도 남부에 있는 말라바 해안, 요 지역이 원산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요 후추는 그 열매를 갖다가 양념으로 널리 사용하는 그런 이제 소재인 것이죠. 독특한 향을 내면서도 톡 쏘는 맛, 그쵸? 알싸한, 그쵸? 약간 매운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향신료인 것이죠. 바로 이 향신료가 동서양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귀한 그런 재료로 이 중세 시대에 이게 자리 잡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후추가 얼마나 비싸냐면요, 한 알갱이로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서구에서는 음식의 이제 주 소재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고기잖아요. 그렇죠? 육류를 갖다 이제 섭취를 하는데 특히 이제 계절이 바뀌게 되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먹이만 줘야 되는 거예요.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그렇죠? 또 닭이나 오리를 키우든 양을 키우든. 그러니까는 겨울이 되기 전에 보통 이제 도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먹을 그런 이제 육류를 갖다가, 예,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도살을 해요. 도살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고기로 저장을 하는데, 이 고기라는 것이 저장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겨울에 추울 때는 그렇게 상하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저장을 하게 되면서 변질도 되고 그러잖아요. 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변질되고 또 부패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후추가 사용이 됐고요. 또 이 약간의 그런 이상해진 그런 이제 고기에 어떤 향을 갖다 가하고, 그래서 고기가 맛이 이상해진 건지 안 이상해진 건지 모르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도 또 후추가 한 거예요. 방부의 역할도 하게 되고, 또 향을 갖다 가미를 함으로써 맛을 조금 더 좋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귀족들이, 예, 서구의 귀족, 중세시대의 귀족들이 이 후추를 갖다 통해서 자기의 부를 갖다 과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이제 이게 향신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후추를 갖다가 싸게 구입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막대한 이익을 갖다 벌어보자라고 해서 포르투갈, 스페인이 이제 항해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인도로. 그러면서 서쪽 항로를 콜럼부스가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다가 신대륙도 발견하게 된 건데, 바로 이렇게 포르투갈의 특히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예, 이 이제 항해사가, 예, 개척을 하기 위해서, 예, 구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것이 바로 이 후추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를 갖다가 항해에 나서게 한 것이 바로 후추이고, 최종적으로 인도 항로를 갖다 이제 발견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아프리카를 멀리 서쪽으로 빙 돌아가지고 희망봉을 돌아서 결국은 크게 우회를 해가지고 인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그러면서 이 새로운 항로를 갖다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후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후추 한 줌이 거의 금과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비쌌었으니까요. 그래서 검은 황금이라고도 불리던 이제 향신료예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주로 인도에서 이제 많이 재배가 됐었던, 그리고 자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저렇게 동글동글한 알맹이를 갖다가 다시 이제 찌고 말리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검은색의 후추 또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말리면 이렇게 흰색의 후추, 백색 후추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후추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계피. 예. 우리가 보통 시나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계피라고 하는 것은 농나무 속에 있는 몇 종류의 그런 이제 나무 껍질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것이 이제 계피인데요.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요. 또 특히 이 계피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계피나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육개나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부터도 이제 그 껍질로부터도 이제 마찬가지 얻어지는 것을 계피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것이 뭐냐면 서양 계피거든요. 요 서양 계피가 소위 이름이 이제 시나몬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서양 계피의 원신지가 어디냐면은 지금은 이제 스리랑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실론이라고도 표현하죠. 여기에요. 근데 이 스리랑카, 실론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육개나무라고 하는 것이 인도, 브라질, 자마이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그런 열대 각지에서도 지금은 이제 폭넓게 재배가 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나무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길쭉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고 열매도 마찬가지 이 육개나무라고 하는 것도 열리는데 잎사귀라든가 열매를 갖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피, 육개나무의 껍질이에요. 껍질을 벗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피예요. 바로 이 계피는 우리도 수정과라든가 이런 데도 넣어서 그래서 향을 갖다 이제 풍요롭게 하고 또 몸을 갖다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향신료인 것이죠. 계피가 있고요. 또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두구입니다. 육두구. 이 육두구는 매우 독특한 고유의 향을 가지고 있어서 소세지라든가 햄버거 이런 요리에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제 서양 요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육두구는 아까도 이제 똑같은 그런 이제 우리 사진을 갖다 이제 봤었는데 저렇게 생겼는데요. 저 과육을 갖다 벗겨내면 저 안에 붉은색 속껍질로 둘러싸여져 있는 씨앗이 있어요. 저 붉은색 속껍질은 저거는 벗겨서 마찬가지로 저것도 향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게 바로 뭐냐면은 메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메이스 속껍질을 벗기고 난 그 안에 있는 요 씨앗, 요것이 이제 육두구고요. 요 육두구는 말려서 곱게 분말을 내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 요 육두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천정부지로 값이 올랐었어요. 이 중세 시대 때. 왜 천정부지로 올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던 것처럼 14세기부터 16세기 이 무렵에 이 중세 시대 서구에서는 패스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흑사병이 유행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는 귀족들은 그렇게 많이 안 죽어. 물론 위생적인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또 영양을 갖다가 이제 풍부하게 이제 영양을 갖다가 섭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덜 죽었겠지만 한 의사가 이 패스트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육두구에 그런 성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귀족들은 또 이제
거기에 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이제 값이 치솟아 오르게 되고요. 이 육두구 한 줌으로 소 7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다 지녔을 정도로 고가의 거래가 됐었던 이러한 이제 향신료가 바로 이 육두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두구에는 이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육두구가 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동쪽에 있는 몰루카 제도라고 하는 그 섬들이 쭉 모여 있는 그 중에 반다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자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라든가 이 동남아시아 일부에서만 또 뭐가 이제 자생을 하고 있었냐면 이 육두구뿐만이 아니라 정향도 거의 육두구하고 비슷한 그런 지역에서만 이제 자생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육두구는 그 반다라고 하는 섬에서만 주로 이제 났었고요. 물론 섬이 뭐 딱 한 군데는 아니겠지만 몇 개의 그런 구역에서만 났고요. 정향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원산지로서 이렇게 자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육두구를 그래서 구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이 뛰어들고 포르투갈이 뛰어들고 그리고 영국도 그렇게 비싼 것이 거기에서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동인도 회사도 차리게 되고 이 동남아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뒤따라서 아주 경쟁하듯이 동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큰 선단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을 뒤이어서 동남아로 진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육두구의 그런 섬을 갖다 지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영국하고도 싸우고 스페인하고도 싸우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원주민들을 갖다가 구워 삼고 그러기 위해서 또 원주민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구슬러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아주 치열한 그런 이제 전쟁을 갖다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육두구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테고요. 이 육두구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향. 이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 모양을 가지고 있는 향이에요. 요렇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저렇게 꽃을 갖다 이제 피우게 되는데 완전히 꽃이 피게 되면은 꽃을 피우기 바로 직전 꽃 봉우리로 되어 있는 상태. 그때 따가지고 말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양이 못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정이나 못. 클로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을 갖다 쪼고 그러는 이제 정이거든요. 정이라는 의미거든요. 또는 못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도 있는데 바로 그렇게 봉우리가 완전히 활짝 피기 전에 따가지고 그래 말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향인데요. 도금량과에 속하는 상목교목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원산입니다. 말린 꽃봉오리가 마치 못, 즉 정과 닮았다고 해서 정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향기가 좋을 뿐만이 아니라 향료 가운데 부패 방지와 또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이제 향신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유럽에는 8세기경에 도입이 되었고 아까 몰루카라고 얘기하는 말루크 제도를 갖다 강점한 포르투갈인들이 먼저 이 정향이라고 하는 이러한 향신료의 무역을 갖다 독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루크 제도, 몰루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원어를 갖다 영어로 표기를 하냐, 스페인어로 표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지만 그 몰루카 제도는 바로 이런 정향 무역을 갖다 독점을 하게 되면서 이 제도를 갖다 향료섬, 이런 정향이 많이 나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근처에 또 육두구도 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향료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명을 얻게 되는 때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정향이에요. 근데 꽃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겼어요? 라일락하고 비슷한 라일락도 역시 도금량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꽃이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랙커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커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인데요. 블랙커민 시드, 씨앗이죠. 이거는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니겔라 사티바라고 하는 꽃. 이 꽃이 바로 저렇게 생겼어요. 저 꽃의 씨앗이에요. 씨앗을 블랙커민 또는 블랙커민 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남유럽이 원산지입니다. 예, 지중해의 검은 보석이라고도 불리고 그냥 먹기도 하지만요. 껍질이 단단하고 쓴맛이 강해서 오일이나 캡슐의 형태로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중동 지방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2000년 넘게 만병통치약으로 그렇게 이제 통했고요. 특히 이슬람 경전 하디스에는 죽음을 제외한 모든 병을 치료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 만큼 뛰어난 그런 이제 건강식품 또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이제 식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랙커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터키, 티르키예라고 표현하죠. 이런 터키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깨는 아닌데 검은 것이 막 이렇게 이제 씹히는 그런 것들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블랙커민이에요. 예. 이런 향신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화 요리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러한 이제 향신료로서 오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향은 말 그대로 향신료는 향신료인데 몇 가지 향? 5가지 향신료입니다. 회향? 예.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얻게 되는 펜넬이라고 하는 그 펜넬, 영어로는 펜넬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씨앗이에요. 회향, 그리고 팔각. 저렇게 생겼습니다. 회향. 팔각. 예. 팔각이요. 스타 별 모양을 이렇게 띄고 있다라고 해서 스타 아니스로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이게 팔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피. 아까도 이제 우리가 잠깐 다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정향.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5번째가 뭐냐면은 예, 산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초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회향, 팔각, 계피, 정향, 산초로 이루어진 중국의 대표적인 향신료예요. 각종 요리에 향신료로 많이 쓰이고요. 대만이라든가 에서는 요 오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배합한 그런 이제 복합향을 갖다가 향신료 또 양념 이런 형태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오향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산초, 이 산초는 초피라고 하는 것하고 거의 형제처럼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열매인데요. 예. 요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초보다는 초피가 더 많이 나고요. 사실 중국에서도 산초라고 표현은 하지만 초피가 오히려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향 중에 산초는 우리나라의 초피로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것이고요. 산초와 초피는 서로 다른 그런 식물이긴 한데 거의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고 거의 유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초피라고 하는 것은 가시가 서로 이렇게 줄기에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 나 있어요. 이쪽에 하나, 또 반대쪽에 하나. 예, 그러한 형태를 갖다 띄고요. 그 다음에 잎 주변이 약간 톱니를 갖다 이루고 있는 데 반해서 예, 초피는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자라고 있는 초피는 산초의 경우에는 잎이 톱니바퀴 모양은 없고요. 약간 매끈매끈하면서 가시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나 있지 않고 서로 엇갈려서 하나는 밑에, 하나는 위에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이제 나는 것이 산초예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살짝 볼까요? 예, 오향에 들어가는 정향. 예, 정향나무가 저렇게 생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은 어떻게 보면 라일락꽃 비슷하게 생겼고요. 꽃봉오리가 피기 직전에 정향나무의 모양이에요. 저것을 꽃이 피기 직전에 따가지고 말리면 이렇게 정 모양의 그런 이제 향신료를 얻게 되는 것이 정향이고요. 그리고 회향입니다. 펜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은 저렇게 아니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좀 아니스, 예, 펜넬인데요. 예, 펜넬하고 아니스도 좀 같은 그런 이제 식물 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약재 형태로 이렇게 회양을 갖다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 펜넬입니다. 팔각이에요. 팔각나무예요. 우리말로는 붓순나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붓순나무이고요. 그 나무에 열매가 달린 모습이에요.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 초록색으로 열매가 달려있죠. 저게 별 모양을 갖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스타 아니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약재 팔각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씨앗의 모양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팔각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산초. 산초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산초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멀리 있기도 하지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초피 약간 구별이 가나요? 저 산초의 경우에는 매끈매끈하면서 잎사귀가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초피의 경우에는 매끈매끈하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하면서 잎사귀가 끝에가 톱니가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초피의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시가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마주 나 있어요. 가시가 저쪽에도 위쪽으로 밑에 쪽으로. 그리고 이 초피 열매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가시가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해서 산초의 열매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가시가 마주 보고 있지 않아요. 저기에 이제 자세히 저 그림을 보시면요. 가시가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저 팔각이 아니라 산초와 초피입니다. 저 잘못 써져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향신료에 대해서 특히 동방무역의 그런 어떤 중심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그런 향신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서방에서 주로 우리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향신료로 이제 소두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소두구는 아까 육두구가 있었던 것처럼 소두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소두구가 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것이 후추. 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페퍼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소두고요. 소위 카다몬이라고 하는 것. 예, 우리가 마찬가지 카다몬의 경우에도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추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에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세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이 클로브 정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계피죠. 계피 밑에 있는 시나몬이라고 하는 계피.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이 육두구죠. 영어로는 nutme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두구 중에서도 겉껍질을 갖다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겉에 있는 과육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속껍질을 벗겨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네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저게 메이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속껍질을 벗겨낸 그리고 말린 것이 육두구인 것이죠. 맨 밑에 줄에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스타니스라고 얘기하는 팔각 또는 대회향 또는 팔각회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향신료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했었던 향신료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거에 이제 거의 포함이 되죠.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가는 것이 이제 카다몬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후추, 주성분이 이제 피페린이라든가, 차비신이라든가, 카리오필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원산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추, 인도. 그 다음에 실론섬. 소두구, 카다몬의 경우에는 인도가 원산이고요. 테르피네올, 또 리모넨 이런 성분들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정향, 인도네시아, 필리핀 계통이고요. 그리고 유게놀 또는 퓨프랄, 그 다음에 캐리오필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주성분이고 계피, 시나몬이죠.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든가 유게놀 이런 것들이 계포의
주성분이고 실론, 실론 계피가 제일 유명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인도 자바도 마찬가지. 이 계피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는 것이죠. 육두구의 경우에는 넛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도네시아의 몰루카제도에 있는 반다섬이라고 그랬죠. 피넨, 캠펜, 미스티신, 유게놀 굉장히 다양한 테르피네올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독특한 향을 갖다 나타낸다. 대회양 팔각이라고 하는 것. 우선 이제 중국이 원산으로 되어 있고요. 아네톨, 그 다음에 차비컬, 그 다음에 사이몰, 시네올, 메틸에테르 등등의 또 피넨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향료성 식물 성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요. 이렇게 동방과 서방을 잇는 그러한 이제 베니스라든가 또는 바그다드라든가 또 터키의 이런 시장들에는 향료들 갖다 이렇게 늘어놓고 팔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향신료들이 풍부하게 이렇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 거래를 하고 있죠. 이러한 유형의 향신료 시장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육두구와 관련된 것이고요. 육두구와 관련된 그러한 이제 지역을 갖다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몰루카제도에 있는 반다에서만 나지는 않습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식물들을 캐다가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옮겨서 심었어요. 그래서 기후가 비슷한 그러한 이제 적도 부근의 그러한 이제 지역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어요. 육두구이고요. 그 다음에 정향. 정향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까 이제 사진으로 보셨던 건데 그 다양한 모습을 식물의 다양한 모습을 갖다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정향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주로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향신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첫 번째가 뭐예요? 마늘이죠. 마늘. 두 번째가 고추. 그리고 음식에 꼭 또 빠지지 않는 것으로서 세 번째 한 생강 이런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가 꼭 네 번째에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겨자가 있고요. 겨자와 거의 비슷한 걸로 맛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은 사실 우리는 와사비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만 순 우리말로는요 고추냉이에요. 고추냉이. 울릉도에서 자생하고 있어요. 이 고추냉이라고 하는 것이 자생하고 있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갈아서 그래서 우리가 와사비라고 하는 일본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렇게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 표현 쓰지 말자고요. 고추냉이가 순 우리말이고 우리나라에 자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울릉도에. 그리고 후추. 아까 이미 봤으니까 이제 패스. 그리고 이제 향신료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깨죠. 깨. 거기에는 참깨, 들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런 이제 향신료, 스파이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허브,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재료,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영화로도 등장을 했지만 미나리, 저쪽 왼쪽 메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 쑥갓, 공주칼국수 이런 데 많이 쑥갓이 들어가죠, 그렇죠? 또 우리 매운탕 또는 뭐 이렇게 이제 해물탕 이런 거 끓일 때도 이제 쑥갓이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깻잎. 우리가 쌈채소로 고기를 싸 먹거나 그럴 때 꼭 깻잎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허브기 때문에 교수님 상추는 왜? 상추는 특별한 향이 그렇게 없지요, 그렇죠? 이건 이제 허브 식물로 분류되는 것만 우선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부추죠, 부추. 부추. 그리고 또 봄에 많이 나는 달래. 그리고 냉이.
그리고 고수. 고수는 코리안더, 예, 칠란트로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름으로도 외국에서 이제 많이, 특히 동남아에서 이제 많이 음식에서 이제 집어넣는데 우리나라도 남해안 지방, 따뜻한 남해안 지방에서 고수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수를 그냥 크게 부담감 없이, 예, 거부감 없이 잘 먹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고수.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뭐냐면은 요 왼쪽에 있는 게 방아잎. 비슷해 보이죠? 깻잎하고. 그런데 깻잎보다는 약간 길쭉합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향과 살짝은 깻잎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향을 갖다 나타내는 거고요. 저 방아잎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 우리말이에요. 이것도 차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들었던 걸로는 자서엽이라고 하는 걸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약간의 보라색을 갖다 띠고 있는, 예, 보라색을 띠고 있는 그런 향을 갖다가 내는 이제 그러한 식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당귀. 그쵸? 우리 쌈채소로도 이제 먹는 당귀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식재료로 또 활용이 되고 있는 식물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이외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쌈채소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향은 특별한 향은 그렇게 없지만 쌈채로서 바로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곁들여서 샐러드처럼 이렇게 이제 먹는 그런 것들이죠. 물론 샐러리 같은 경우는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향이 좀 독특하긴 하죠. 예, 또 뭐 케일이라든가 적건대라든가 저도 이름을 다 못 외워요. 예,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이거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거 뭐 있어요? 상추도 지금 여기 없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당귀도 없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쌈채소, 다양한 쌈채소도 마찬가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으로 한 학기 아로마 테라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